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그림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 98쪽인데 98쪽에 있는 그림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이 행차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어떤 남자가 지금 꽹과리를 치고 있죠. 꽹과리를 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형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인권 신장을 위해 옛날에는 어떤 제도를 사용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는 4가지의 제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도는 바로 이 그림과 관련된 격쟁이라는 겁니다. 격쟁. 격쟁은 억울한 일을 임금님에게 직접 알리려고 징이나 꽹과리를 사용해서 임금님이 행차할 때 일반 백성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신문고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신문고도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려고 했던 거고요. 궁궐 안에 있는 북을 이용해서 북을 쳐서 억울한 일을 알렸습니다. 누가 했냐 하면 일반 백성들도 했고 또 이제 나라의 관리들도 이런 신문고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요. 자, 세 번째로 소개되는 제도는 상언제도입니다. 상언제도는 역시 억울한 일을 알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말로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을까요? 글을 올리려면 글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아는 나라의 관리나 아니면 유생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상언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3가지가 나왔죠. 격쟁, 신문고, 상언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4번째는요. 여기는 이제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복제라고 합니다. 삼복제.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죄인을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생명도 소중하니까 사형과 같이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는 신분이랑 상관없이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재판하는 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삼심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억울한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총 4가지가 나왔습니다. 격쟁, 신문고, 상언, 삼복제 이렇게 인권 신장을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권이 침해된 사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그림 볼게요. 자, 내가 저 아이의 몸무게를 알려줄게. 지금 여학생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하죠? 왜 기분이 나빠할까요? 키, 몸무게 이런 거는 자기 개인정보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이렇게 확인했고, 더군다나 표정을 보니까 놀리게 생겼죠. 이것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넌 남자라서 안 돼. 남자라서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너는 안 돼. 하고 남자라서 안 돼. 공기를 못해서도 안 되고 남자라서 안 돼. 이것도 편견이라고 볼 수 있죠.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의 수첩이니까 봐도 되겠지.
이것 역시 개인정보죠. 누가 내 수첩 허락 없이 읽는다면 기분 어떨까요? 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나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쓴 글인데 내가 쓴 줄 모르겠지? 이 표정 보세요. 표정 정말 예술이네요. 자, 모두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즐거웠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했는데 이 XXX가 얘인가 봐요. 예. 너 웃고 있는 얼굴 보니까 화가 난다. 네가 알게 뭐야? 이러면서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는 것도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생활 침해,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 학교에서도 이런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권 침해 사례를 이렇게 친구들이 종이에 써서 넣어서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자,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 학교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친구들이 놀이터에 서준이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용 금지띠가 1년 동안 이게 이제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사용 금지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놀 수가 없어.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놀이터를 고쳐야 할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또 인권이 침해된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은서는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예, 다문화 가정이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권 침해 사례죠. 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있는 민준이 삼촌이 수영장 가고 싶은데 수영장 건물 입구까지는 이렇게 이런 점자 블록이 있어서 갈 수 있지만 수영장 안에는 점자 블록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또 어떤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없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편하게 다니고 싶대요. 근데 몸이 아파도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왜 택시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택시비가 비싼데 어떻게 타느냐. 그래서 맨날 꾹 참고 집에 있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아마 이제 국가가 나서서 몸이 아픈 노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이 침해된 사례들이 있겠죠.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 또는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남자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좀 많죠? 예, 3개. 내용이 짤막짤막해서 선생님이 3개를 한번 붙여봤어요. 예. 학습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 만약에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예, 선생님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한 친구에게 너 뭐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무시당한 친구, 인권을 무시당한 친구한테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자, 여기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인권 개선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권 개선 활동. 자, 어떤 활동이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위험한 놀이터가 안전한 놀이터로 바뀌었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린이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 어린이의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받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인권 교육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친구 사랑 그런 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인권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자 안내도, 점자 블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봤을 거예요. 전철 같은데 장애인이 이제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 요즘에 버스들도 그렇게 버스 안에 있는 계단을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자, 그 다음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만듭니다. 왜 국가가 만들까요? 이게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만 노력해야 될까? 예,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양평군,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시민들 다 같이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3가지 봤는데요. 한꺼번에 3가지 봐서 좀 정신없을 텐데 한번 꼭 더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과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과제냐? 자, 여기 이렇게 인권신장을 위해서 옛날에 여러 제도 4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4가지가 뭐냐? 격쟁, 그 다음에 신문고, 그 다음에 상언, 그 다음에 삼복제. 자,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를 좀 더 추가로 조사해 오는 겁니다. 예. 자, 모든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자기가 조사를 해와야 되겠어요. 어디 써와도 좋고 아니면 메모를 해와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읽어보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강모듬의 1번, 강모듬의 2번, 강모듬의 3번, 강모듬의 4번 친구들이 1번 친구는 격쟁, 2번 친구는 신문고, 3번 친구는 상언, 4번 친구는 삼복제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조사를 해와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줘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와야 되겠죠. 자,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요. 예, 오늘 영상 반드시 한 번 더 보기 바랍니다. 자, 안녕.